자, 여기 601페이지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오는데요. 원칙은 지자체장이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고요. 예외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지자체장인데 다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업 대상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와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달라지는데요. 먼저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이 5명을 줄여서 시도지사라 그러죠. 그래서 국토계획법하고 주택법은 시도지사가 똑같이 5명을 말해요.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 그러니까 10만 이상일 때는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다.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든 항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사람은 누군가? 공통되는 사람을 찾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시장이에요. 시장 안에 대도시시장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면적과 상관없이 항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항상 되는 사람, 10만 이상이든 10만 미만이든 항상 되는 사람이다. 가로 2번에 예외가 나와요.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경우 4가지. 1번 국가하고 LH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하고 LH공사가 시행. 절대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나오면 안 돼. 국가나 LH가 시행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부 장관한테 받아야 돼요. 이번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일 때. 3번은 이제 핵심 단어에 밑줄 치는 거예요. 긴급한 주택난 해소, 지역 균형 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 3개 단어 중에 하나를 써요 시험에서. 그다음에 4번 4명 있죠. 우리 흔히 공공사업 주체라고 불리는 4명. 4명이 50%를 초과해서 출자한 거기 보시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50% 초과 출자한 리츠회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누구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국토부 장관한테.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 되는 경우 최근에도 시험 나왔었어요. 밑에 3번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나왔죠. 박스 안에 이제 1번이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우리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지으라는 뜻인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라는 것은 대신 뭐 받는 거야? 건축 허가 받고 지으라는 거야. 근데 혜택은 주는 거죠. 자, 박스 안에 1번 보시면요.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다. 1번 준주거지역이나 유통상업지역을 뺀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그러니까 300세대 미만으로 주상복합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2번 연면적에서 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일 때, 그러면 상가나 기타 부분이 차지하는 면적이 10%를 초과할 때를 말해. 주상복합이 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주상복합을 지을 때 보면요. 300세대 이상을 거의 안 짓죠. 297세대, 298세대 분양하는 이유가 굳이 300세대 넘겨가지고 복잡한 사업계획 승인 받느니 간단한 건축허가 받기 위해서 300세대 미만일 때는 이게 적용이 돼서 건축허가 받고 지을 수 있어요. 주상복합을. 박스 안에 2번은 이제 농업인을 위한 거예요. 농민들 위해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 다음 페이지 602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절차라고 나오죠. 승인 신청서 제출하고. 자, 승인 여부 통보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 60일을 시험에서 물어보네요. 공구별 분할 건설 공급 나왔죠? 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변경 그런가 보다. 가로 5번에 사업계획 내용 보시면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시험 지문에는 나와요. 보세요.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 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된다. 극히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쾌적하고 문화적인 생활. 뭐 불편하고 야만적인 생활 하나? 그거 아니거든. 예? 예, 너무나 당연하지만 시험 지문에는 나온다고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사업계획 승인 및 고시가 있는데요. 이제 시험 문제는 5번의 가로 1번이야. 5번의 가로 1번이요.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의 착수인데. 착수 시기를 물어봐요. 박스 안에 1번 보시면 공구를 분할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이 5년이 아주 사연이 많아요. 5년이요. 예전에 이거 2년이었어. 2년 해가지고 한 20년간 2년이었어. 예. 그러다가 한 3년 정도 3년으로 바뀌었어. 3년 있다가. 예. 그러다가 이제 5년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사연이 많아요. 예. 5년. 그래서 공구를 분할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는 승인 받는 날부터 5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되고요. 2번 공구를 분할해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요.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 받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사업에 착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구부터는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두 번째 공구를 착수해야 돼요. 그래서 552죠. 가로 3개 쳐놓고 가로에 들어갈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된 것은 55인데 다른 데 문제에서요. 1번에 5하고 2번에 5하고 2를 바꿔낸 거야. 자기는 552로 외웠는데 525가 돼버려. 조심하라고. 예. 순서 외우지 말고. 예. 그다음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신고하는 게 있고요. 가로 3번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가 있는데요. 밑에 어느 한에 해당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박스 안에 1번 보세요. 사업 주체가 1항 2호 남목은 제외한다. 자,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은요. 아까 위에 박스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반했을 때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냐 했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공구를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 첫 번째 공구는 5년 내에 착수고 두 번째 공구는 2년 내에 착수잖아요. 2년 내에 착수를 안 한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거야. 왜 그럴까? 이미 먼저 착수한 것은 뭐가 돼? 먼저 착수한 건 거의 다 지어가는데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잖아. 그래서 그 얘기예요. 예. 이것까지 시험을 내는 분이 있을 수가 있다. 딱 한 분. 전공자 한 분 있어요. 예. 여자 교수님 한 분 계십니다. 예. 그 다음에 604페이지에요. 2번, 3번은 뭐 그냥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6번에 기반 시설의 기부 체납 나왔죠. 그래서 금지사항, 예.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 시설의 기부 체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요구를 많이 했는지. 사업계획 승인 내주겠다. 앞에 도로 뚫어라, 공원 설치하라 막 그랬거든요.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통합심의 한번 보시고 오른쪽에 통합심의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특별한 건 없고요. 뒤로 넘겨서요. 인허가 등의 의제, 뭐 주택 건설 등 임대주택 건설 같은 게 쭉 나왔는데요.
현재로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보시면 되는데요. 608페이지를 펴보시면 이제 또 시험에 언급되는 게 있습니다. 10번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가 나와요. 가로 1번에 주택 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라고 돼 있죠. 원칙,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 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극히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밑에 주택 건설할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요. 지루하게 말이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80% 이상 대지 면적 세 번째 줄에 대지 면적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하시면 돼요.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할 경우 그리고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 그래서 1번은 그냥 간단하게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이 권원은 뭐냐 그러면 소유권에 한하지 않고 지상권, 전세권 등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20%에 대해서는 나한테 팔아라 매도 청구할 수 있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을 때 전세권, 지상권 확보했다. 그래도 주택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3번은 국가지자체 내지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도 일단 사업계획 승인 내줄 수 있다. 왜? 얘네들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용권 행사에서 대지를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공사 시작 있죠. 한 번씩 보시고 자 이제 매도 청구 대상 오른쪽 위에 박스를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매도 청구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오거든요. 매도 청구인데요. 매도 청구는 두 가지. 첫 번째 대지에 대한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한 95% 이상의 권원을 확보했을 때가 있고요. 두 번째가 80% 이상 권원 확보했을 때요. 선생님 그 박스 안에 두 번째는 80%라는 말이 없는데요. 왼쪽 박스에 1번에 80% 나오죠. 이 뭐냐 그러면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이 80%이기 때문에 오른쪽 박스 안에 2번은 80%는 돼야 돼요. 무조건.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박기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느 주택 건설 사업하려는 대지 면적이 100이라고 치고요. 일단 80%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확보하지 못한 면적이 20%일 때는요. 요 20% 토지는 알박기한 땅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알박기 바둑판에다가요. 여기저기다가 바둑돌 하나씩 놔둬. 이게 바로 알박기야. 바둑알 놓듯이. 그래서 주택 건설할 대지에 특히 아파트 지을 땅에다가요. 땅 몇 평을 사놔. 여기저기에다가. 그러면 그 한두 평의 땅 때문에 아파트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살 때는 제가 평당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요거 평당 10억 달라 그러는 거야. 이게 바로 알박기예요. 알박기.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택 건설 사업하는 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으면은요. 확보하지 못한 면적이 20%일 때는 20%는 알박기한 땅으로서 시가에 따라서 나한테 팔아라.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가로. 만약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소송하면 돼요. 그러면 판결로 파는 것과 동일한 매도 판결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20%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가요. 10년 이내에 소유했을 때 그러니까 9년 8년 전에 소유했을 때는요. 이때는 매도 청구를 못해.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자, 아니 10년 소유할 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고 10년 이전부터 소유했을 때는 매도 청구 못 해요. 그러니까 8년 9년 전에 소유했다.
이거는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걸 충분히 예상하고 알받게 한 거야. 팔아라. 매도 청구할 수 있고 10년 이전부터 소유했다. 11년, 12년 전에 소유했을 때는 앞으로 10몇 년 후에 아파트 지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산 거니까 이건 알받게 한 땅이 아니에요. 그때는 달라는 돈을 다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문제는 요거 95% 이상 권을 확보했을 때야. 자, 80% 이상 확보했을 때는 여기 되거든요. 10년 이내 소유한 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10년 이전부터 소유한 자는 알받게 한 게 아니니까 매도 청구 못하고 95% 이상 권을 확보했으면 확보하지 못한 면적이 5%죠. 이때는 100년 전에 확보했던 200년 전부터 소유했던 모든 소유자한테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요. 매도 청구가 가능해.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요. 원래 저 매도 청구의 취지는 알받기를 방지하려는 거잖아요. 그럼 95%를 확보했을 때 나머지 5%는 이 사람이 20년 전에 땅을 샀던 100년 전에 샀던 우리가 상속은요 다 기간 합산해요. 그럼 극단적으로 조선시대 세종 때 세종대왕께서 공신한테 하사한 땅이야. 이게 조상 대대로 상속돼 내려온 거거든요. 500년 딱 지난 거야. 그러면 이것도 5%에 해당이 되면은요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요 500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내가 이 땅을 너한테 하사하겠다. 이 땅 갖고 있으면 앞으로 500년 후에 알박기라는 게 될 수 있다. 예, 500년 후에 아파트가 들었을 텐데 알박기라는 말이 등장할 거다. 떼돈을 벌 수 있다. 그 후손들이 조상을 감사하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하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만들어 놔가지고 건설회사한테는 엄청나게 유리한 주문이야. 왜? 5%가요. 자,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만 평이다. 5% 얼마야? 5만 평이야. 엄청나죠. 그렇죠. 5만 평이면 5% 작은 게 아니라고. 예. 자, 바로 이거예요. 좀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608페이지 밑에. 이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순서대로 보면 올해도 나올 때가 됐어요. 자, 위에 박스, 위 10번의 박스 내 1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예요. 80% 이상을 확보하고 20%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건축물도 포함해서 시가, 절대 공시지가 아니에요. 옆에 써놨죠? 공시지가 X. 안 써놨어? 공시지가 X라고 608페이지 밑에 시가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가고 공시지가 아니에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돼요. 오른쪽에 박스가 나왔죠.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을 때는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이번에 1외의 경우는요. 80% 이상 95% 미만 확보했을 때 이거는 80% 이상 95% 미만일 때는 자 기준일이 언제냐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11년, 12년 전부터 소유한 자를 제외한 자를 제외하고 모두 매도 청구 가능. 그러면 10년 이내 소유한 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8년, 9년죠. 가로는 써줄 필요도 없는데 너무 상세하게 써줬어. 상속은 우리는 다 기간 합산하는 거잖아. 저 상속은요. 피상속인의 소유 기간 합산한다 그랬죠. 피 보고 죽은 사람, 피상속인. 이런 말이 없어도 우리는 다 합산하는 거였어. 왜? 어디서 배웠어? 점유취득시효 판례에서 배웠지. 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그걸 주장할 때는 하자도 승계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 법의 일반 원리야. 굳이 써줄 필요도 없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모를까 봐 써준 거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가로 2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매도 청구. 이게 두 번째로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아까 첫 번째로 많이 나온 질문 뭐라 그랬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만 하면 된다.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질문이 이거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팔고 나가라는 거죠.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요. 여자분을 갖다가 법무부 장관 임명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날 뉴스에 잠시 조금 나왔는데 봤더니 그 여자 법무부 장관이 사는 아파트가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장관님께서 리모델링에 반대한 거야. 그럼 뭘 당한 거야 이거? 매도 청구 당했어. 예. 예. 그게 뉴스에 잠시 나왔더라고 보니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이제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는데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거든. 반대고 자기 리모델링에. 그러니까 매도 청구 당하는 거 나왔어요. 그로부터 시험에 계속 나왔어요. 매도 청구가. 예. 청구. 이 조문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안 거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번에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그런가 보다. 뭐 공탁하고 매도 청구하고 막 그러는 겁니다. 뒤로 넘겨 보시면 타인 토지 출입. 여기서도 또 나오는구나. 국토계획법에 있던 타인 토지 출입 있죠? 주택 건설할 때도 타인 토지 출입할 수 있어요. 예. 오른쪽에 14번에 토지 매수 업무 등을 국가 또는 LH가요. 누구한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 아주 짜증나는 주문 나옵니다. 지네들은 2%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해. 국민들한테는 몇 퍼센트 받아가요? 4%. 지네들끼리는 2%야. 예. 가로 2번에 공시법의 준용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잖아요. 이게 공시법상 사업 인정으로 봅니다. 우리 공시법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수용권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죠. 이것을 사업 인정 그러는데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은요. 공시법상 사업 인정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수용권을 주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가로 3번 간선시설 설치 및 비용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원래 우리 간선시설은요. 사업 주체가 원래 설치해야 돼. 간선시설은 원래 사업 주체가 설치하는 거라고. 근데 예외적으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단독주택 100호 이상 공동주택인 경우는 그 1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대지 1만 6,5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단독주택은 100호, 공동주택은 100세대, 대지는 1만 6,500제곱미터 5,000평이에요. 5,000평을 이상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요. 그 간선시설 종류별로 설치해야 될 의무자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자, 도로하고 상하수도 시설은 누가 설치해야 되는가? 지방자치단체. 전기통신가스 시설 등은 누가? 그것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 사람들은 국가는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러잖아. 국가는 우체통을 설치해. 우체통. 그래서 이 조문을 만드는 사람의 저는 사고가 좀 의심스러운 게 멀쩡한 국가를 웃음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예. 멀쩡한 국가를 웃음거리. 예. 국가는 우체통 설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예전에 시험에 한 번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 동그라미 2번부터 8번까지 있죠? 그냥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고 나중에 문제 이제 풀 때 있죠? 그때 한번 포인트를 체크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가로 5번은 이제 시험 지문에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국공유지 우선 매각 및 임대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국가나 지자체는요, 지가 소유하는 국유지나 공유지를요, 우선적으로 매각해 주거나 임대해 줄 수 있는 자가 있어. 밑에 박스에 나오는 1, 2, 3번이에요. 1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 2번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 3번 이런 대지 조성일 때는요. 이때는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해 주거나 임대해 줄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이 이제 시험 문제지. 2년 가로치고 2년 내에 건설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는 도로 돈 주고 사오는 게 뭐예요? 환매하거나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끔 나온다. 가로 6번은요. 시험에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었어요. 도시개발 공부할 때.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 채비지 나오잖아요. 채비지는 작은 면적을 여기저기 나눠서 지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동주택 건설을 促진하기 위해서는 그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할 수 있다. 그거와 관련되는 주문이 이거예요. 예. 동그라미 1번 보세요.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요. 마지막 줄 채비지 총 면적의 50% 범위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다. 시행자가. 동그라미 2번 하나의 단지로 정해야 한다. 3번 양도 가격 밑줄 쳐줘야 돼. 양도 가격은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대주택 건설할 때는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예,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요. 우리 주택 건설에서 주택 설계 시공 있죠. 중개사 시험 문제에는 이런 거 내는 것은 너무 잔인한 짓이죠. 그렇죠? 예, 낸 적이 없어. 주택 건설 기준 넘겨주시고요. 예, 예. 건설 기준은 다 넘겨주시고요. 예. 쭉 넘겨고 619페이지에 감리나 이런 것들도 넘겨주세요. 여기 감리. 우리가 중개사 감리할 일도 없지. 근데 622페이지에 사용검사 파트는 보셔야 돼요. 사용검사. 건축법으로 말하면 사용 승인이죠. 여기서는 사용검사예요. 1번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는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사용검사권자 원칙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예외가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한테 아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국토부 장관한테 사용검사 받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예.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보시고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3번의 박스 안에 1번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동그라미 5번 체크 사용검사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요. 틀린 지문으로 7일로 나왔어요. 왜 7일 썼을까요? 건축법이에요. 건축법에서 사용 승인 받을 때 7일 내에 검사하고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서 내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헷갈리라고 낸 거야. 이건 15일이에요. 해야 된다. 가로 2번에 시공 보증자 등의 사용 검사. 그래서 1번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주택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잔여공사 시공하고 사용검사 받아야 되고요. 다만 시공 보증자가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할 수 없을 때는 입주예정자 대표이가 시공자를 정해서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된다. 지금 우리 가로 2번에 지금 동그라미 1번 제 방금 읽은 거 있잖아요.
거기 위에 박스에 1번을 자세히 설명해 놓은 거야. 위에 박스 1번이 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법은 간단하게 써놨어요. 사업 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 검사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 예정자가 사용 검사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건가가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인 거예요. 아셨죠? 예. 이쪽은요. 법 만드는 사람이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막 써놨어. 읽는 사람 네가 정리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요. 근데 우리는 시험 문제는 간단해. 가로 3번이에요.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예. 우리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자, 가로의 작은 글씨. 이게 시험 문제죠. 주택 건설 사업은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대지 조성 사업일 때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요. 임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은 마지막 문장을 밑줄 쳐야 돼요. 시험에 계속 나오죠.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일 때는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할 수 있다. 예, 그걸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완공되기 한 달 전쯤에 연락이 와요. 하자가 있는지 체크하러 오세요. 입주 예정자들은. 가보니까요. 이미 예, 완공된 주택이 있어. 세대가 있는 거야. 플랜카드가 걸려 있어. 구경하는 집이야. 갔더니 인테리어 회사에서 이 집의 인테리어를 다 끝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데 그 집주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무료로 한 대가로 보여주게 돼 있어요. 임시 사용 승인을 세대별로 얻어가지고요. 예. 나는 그 안 보여주겠어. 왜? 한 몇천 명이 와서 밟고 다니니까 예, 이게 엉망이 돼버리지 집이. 그렇죠? 몇천만. 예. 나쁜 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나쁜 기가. 예, 나쁜 기가. 예. 나쁜 기가 계속 들어와요.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이거는 나중에 보도록 하죠. 이거는 지금 봐야 되는지 안 봐야 판단 안 쓰는데 이걸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우리 공업화 주택이라고 나오죠. 예, 이게 바로 조립식 주택인데요. 정량 구조가 아니라 완벽하게 공장에서 벽 지붕을 다 만들어서 산까지 끌고 올라가지고 산속에다 만들어요. 공업화 주택. 공업화 주택은 누가 인정하는가? 국토부 장관 인정하고요. 예전에 이거 한번 거기 나왔었어요. 다른 시험에 공업화 주택은 누가 인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그게 나왔을 때 그 민간 자격증 시험이었는데요. 언제였냐 그러면 혹시 그 VJ 특공대라는 거 혹시 봤어요? 한 날 VJ 특공대를 갔다가 밤에 재방송 같은 거 돌리다 보면 하거든. 밤늦게 하거든요. 이렇게 보는데 VJ 특공대에서 요 공업화 주택이 나왔었어요. 여러분들은 공업화 주택이 모를 거야. 이 용어를 안 쓰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의 공장에서 벽을 다 만들고요. 지붕도 다 만들고. 그러니까 정량 구조가 아니야. 완벽한 걸 다 만들어서 트레일러에 싣고 와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딱 내려놓고 갖다 붙이는 거야. 붙이고 쇠만 발라버리는 거지. 예. 이게 바로 공업화 주택이에요. 예. VJ 특공대. 주로 먹는 게 많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예, VJ 특공대. 아니 그 지난번에 무슨 달인인가 하는 무슨 달인. 예. 제가 그런 좀 잘 보는 편인데 예전에는 다른 달인데만 요즘에는 무슨 음식 달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 그 아파트 밑에 거기 내려가는 길에요. 조그만 그 빵집이 하나 생겼거든요. 그 빵이 괜찮아 맛있어서 가끔 사 먹었다고요. 예, 그랬는데 거기가 나온 거야. 달인에서 나온 거야. 그 다음부터 빵을 못 사 먹어. 하도 줄이 많이 서 있어가지고. 예, 이거 해주고 못 사 먹겠어 달인. 지금도 제 가장 감동 깊었던 달인은 모나미 볼펜심을 세는 아줌마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한 번 잡으면 1000개래 볼펜심이. 모나미 153 볼펜 있잖아요. 예, 몇십 년 하신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딱 잡았는데 오차가 1개 이상이 안 나. 딱 잡으면 1000개, 딱 잡으면 두 손으로 잡으면 1000개. 예. 어떤 분은 냉면을 한 10몇 년 끓이신 분인데 채로 냉면을 딱 떠서 뒤로 던져. 뒤에 10개의 냉면 그릇인데 탁탁탁탁 떨어지는 거야. 예. 10몇 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보셨어요? 예, 나 너무 감동스러운 게 그거야. 볼펜 심하고 던지는 거 있잖아. 와, 대단한 거지. 그러면 내가 법학을 20년 넘게 했으니까 나도 D로 풀어야겠다 문제를. 안 보고 넘겨주세요. 예, 보세요. 628페이지. 이제 주택 공급 파트가 나왔는데 이건 잠시만 쉬었다가 정리하겠습니다.